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합격반 2차 1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025년도 개정사항에 대해서 4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만 알면 업무방법서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과 출제 유력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3월 중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그때 교재를 확인하고 편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수기를 적어서 현재 쓰는 기존 교재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양이 좀 많다 싶은 분은 새로운 교재를 구입할 때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화과편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편. 자, 무화과는 실질적으로 오복무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실을 분류할 때 오복무감 플러스 더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블은 두릅과 블루베리다. 그래서 감귤과 함께 평가되는 품목 2개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는 시험에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면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수잔이라고 하는 수확량 잔여 비율, 잔여 수확량 비율 산정식을 필암기를 해야 된다 그죠. 요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 번 써보시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암기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암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작물의 그 경물 취지 관점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나오면 이 식을 지금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는 수확 전 폐율을 사용하고, 그 다음 이때 수확 전 폐율은 어떻게 되죠? 평수미평을 사용합니다. 평수미평의 폐율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가 되면 일수잔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확 후가 되면 100%죠. 100% 마이너스 수확 전 폐율, 수확 전 폐율을 가지고 오고 잔이죠. 이게 수확량 잔여 비율이고 결과지 폐율이다 해서 과거, 현재, 지금이다 라고 해서 공식을 좀 스토리를 가지고 암기를 해야 쉬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뭐지 했을 때 무화과는 100%를 놓고 봤을 때 33%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100%를 얼마나 남아있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3%를 확정될 때는 이건 33%, 중간에 있는 거는 34%, 이거는 33에서 로스율이 있잖아요. 로스율은 마지막 부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로스율은 7%다. 그리고 복분자에서 수정 불량 환상 개수는 15다 하는 7과 15가 우리 농작물에서는 자연의 법칙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를 빼니까 26% 되겠죠. 이것을 나눠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부터 시작하죠. 100%에서 1.06이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1.06의 그 정체를 따져보면 8월달은 31일까지인데 33%를 나누면 됩니다. 그죠? 자, 이 나눌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3%를 나누기 31을 해버리면, 그죠? 1.06, 1.064가 나오죠. 1.0645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은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켰다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6이 확정이 됩니다. 1.06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면 8월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때 수확량 잔여 비율은
100% 마이너스 1.06 곱하기 31일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마이너스 1.06 곱하기 8일의 마지막 날인 31을 딱 곱해버리면 이것이 67.14%가 나와요. 67.14%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갈 때는 빼고 67%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33을 써도 되고 바로 67%를 써도 됩니다. 그죠? 67 빼기 이제 1.13도 이제 아시겠죠? 1.1점은 34%를 9월은 30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34%를 30날로 나눠 버리면 이게 1.13이다 보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1.13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해버리면 무화과에 대해서 수확량 잔여 비율은 자동적으로 공부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물의 그 이치를 또 아는 거죠. 9월 30일이 되었을 때, 그죠? 67% 마이너스 1.13 곱하기 30일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주어질 경우의 수가 50%, 그 다음에 주어지지 않을 경우의 수가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7 마이너스 1.13 직접 손으로 이렇게 저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3.1%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10월 1일은 당연히 이것보다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3%가 나온다. 여기 33%고, 그 다음 0.84는 아시겠죠. 로스율 7%를 공제한 26%를 10월에 31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26% 나누기 31을 했을 때 0.8387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0.84가 됩니다. 그죠? 0.84가 나오고 사고 발생 일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물을 이해하고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그 수확량 잔여 비율은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하고 동시에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고 이것은 산정식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복분자에서도 주어지지 않고 10점짜리로 나왔잖아요. 쓰라는 문제가. 복분자에서 쓰라는 문제가 10점짜리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저것은 복분자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화과, 감귤도 제가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감귤도 반드시 수확량 잔여 비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결과지 피해율에 대해서는 2차 1과목과 2과목이 공통적인데 이 부분은 좀 특이하죠. 특이하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 우리가 보통 고사다 하는 부분은 보상하는 손해의 고사인데 이 담당자는 이 부분을 약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지. 이거 여러 번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번 공부한다는 것은 알았다가 또 헷갈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줄을 쫙 끊고서 이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사 결과지수, 고사, 그래서 고사, 잠시만요. 고사 결과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 결과지수, 고사, 이 고사라는 개념, 이게 무화과에서는 고사를 특별하게 고사에 대해서 별도로 룰을 정한 거야. 룰. 이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사라고 하는 것은 보상하는 고사, 그리고 미보상 까지도 고사에 넣은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룰. 이렇게 한 이유는
항상 평수 미평에서 미보상 고사기간을 나타내주기 위한 방편으로 담당자가 고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룰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고사된 게 있으면 정상이 있겠죠. 정상. 이 정상을 우리는 미고사라고도 합니다. 미고사. 고사되지 않았다는 뜻을 하고 이것을 두 개로 쓰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줘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미고사로 주어질 수가 있고 정상으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고사가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분자에 그대로 올라가고 요것도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담당자는 여기서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집수를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미보상 고사 결과지수다 해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보상되는 것이 10개고 이게 미보상이 3개라고 문제 주고 정상이 20개라고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거는 그대로 올라가죠. 10 플러스 3이 그대로 올라가 줘야 돼요. 플러스 정상이 그대로 20개로 올라가 준다. 이 정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개 곱하기 착과 피율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된 것, 보상과 미보상이 하는 룰을 정해 놓았단 말이죠. 그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계속 응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해서 20개인데 정상에 대해서도 모든 모든 결과지수, 고사됐던 정상이든 모든 것을 분모에 두고 분자는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상도 그대로 올라가는데 20개 그대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착과 피해를 주는 게 여기 있어요. 착과 피해율이 중요하다. 왜? 이거는 고사니까 죽은 놈인데 그것이 보상을 하든 미보상에서는 다 함께 올라가는 거고 착과 피해율을 할 때는 30%다 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착과 피해율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을 경우 착과 피해율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0이 되겠죠. 착과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착과 피해가 있을 경우는 30을 주었다면 착과 피해가 30% 있는 겁니다. 그러면 0.3을 해주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들으면서도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라고 하는 것은 보상과 미보상을 무화과에서만 특별하게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고 아랫부분에 그렇게 써놨죠. 예.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해서는 착과 피해율을 해서 손해놓은 것을 구하자.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미보상 3개를 빼줍니다. 이게 공식이란 말이죠. 이게 결과지 피해율의 공식이다.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이다. 결과지 피해율은 이렇게 구한다.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걸 그대로 이해를 했다면 어떤 문제, 기출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나와도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 버리면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미보상이 고사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지만 무화과에서는 그렇게 룰을 정했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론서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그렇게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리고 기출문제도 풀린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렇게만 되면 그죠? 요렇게만 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것이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2차 1과목이 됐든 2과목이 됐든 이 부분을 반드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지 피해율은 중요하다. 무화과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졌을 때는 10개 플러스 3개 13개 플러스 33분의 그죠? 요거는 13개 플러스 착과 피해가 없다면 0이 되는 거고 있다면 6이 되겠죠. 6-3 요거 구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16개 나누기 33 이렇게 했을 때가 피해율이 된다. 이게
44.48% 나오죠. 이것이 48.4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잔여 비율을 이해했다면 무화과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장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주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해서 OD 감귤 플러스 더블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정되는 3월 말에 확정될 때는 이것이 플러스 더블이다 해서 항상 이렇게 써놓고 두릅과 블루베리다, 두릅과 블루베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때 그것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를 공부하면서 핵심 내용 중심을 하되 추가되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만 하고 그때 확인해도 충분하게 우리는 시간 내에 공부할 수 있다. 3월달에 확정되면 4, 5, 6, 7, 8, 5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론서에서 용어 정리가 조금 더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뒤에 공부해도 충분히 된다. 자, OD가 종합위험 과실손해 방식으로 두릅과 블루베리가 이제 가족이 이제 생겼죠. 이때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의 부분에서 OD는 이렇게 종합위험인 이유는 원래는 OD와 복분자 같은 비슷한 평가를 하는데 OD는 수확 개시 후가 되면 담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종합위험이고 복분자는 특정 위험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특정 수확 전 종합위험이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OD는 수확 개시 후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이렇게 종합위험이고 복분자는 수확 전에만 종합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이기 때문에 수확 전 종합위험이 복분자가 되겠다 이거죠. 자, 복분자도 문제가 하나 있죠. 복분자에서도 수확 개시가 되는데 잘 짓물러져. 그래서 수확 개시 때 부담보를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생겼다 하는 부분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죠. 다만 OD에서는 결실수란 말을 쓰기 때문에 평수 미평에 평수 미평에 평수 조사 결수라 하고 미보상 감수 결수 평년 결수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귤 온주 밀감에 대해서 15점짜리가 이게 나왔죠. 실제로 구하는 게 나왔죠.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귤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항상 그리세요. 작고 크고 49mm와 72mm를 할 때 너무 커도 등급 외가 되고 너무 작아도 등급 외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등급 내에 여기 있는 것이 등급 내가 되겠죠. 이때를 등급 내에 대해서 부분과 등급 외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는 50%를 해주겠다. 이것이 키워드였죠. 이게 15점짜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등급 내 플러스 등급 외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정리만 하면 피해율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자보험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해액만의 자기부담금에서 자기부담금일 때 동상이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은 동상으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지급 사유는 다 중요하겠죠. 자기부담 비율 이 부분은 항상 시험에 나올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상이로 인해서 자기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온주 밀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온주 밀감에서는 미보상 비율이 딱 한 번 딱
한 번만 적용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보상은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 비율과 수학 개시하고 난 뒤에 미보상 비율이 다르다면 그때 미보상 비율은 어떻게 적용하지? 한 번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전에 미보상 비율이 10%고 수학 개시 후가 미보상 비율이 15%라면 이제 아시겠죠?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15%를 적용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수학 전에도 100% 피해를 해서 100개 중에 30개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율은 30%가 되겠죠?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30% 곱하기 10%,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미보상을 빼진 3, 9, 27, 27%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수학 개시 후가 되면 이것도 계산상으로 100개 중에 40개다 이렇게 했을 때 1 마이너스 0.15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40%에서 곱하기 0.85를 하게 되면 0.34니까 34%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때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왜? 미보상 비율은 큰 걸 한 번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 값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값이 이 부분이 27%가 아니라는 거지. 미보상 비율 전에 30% 여기 와 있나. 그래서 100%에서 30% 빼니까 0.7 바로 나오겠죠. 곱하기 베타도 요거 40% 0.4를 해준다. 이것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5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업무 방법에서는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 0.3 구하는 곳이 0.27인데 이것은 1 마이너스 0.1 요 식을 쓰는데 바로 우리는 계산할 때 이것이 알파다라고 써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차피 2차 2과목에서 합격에 당락이 좌우되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이다 이거죠. 이것이 감귤에서 항상 나오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릅은 유심히 봐야 돼요. 두릅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왜냐하면 알파에서 괄호가 중요하죠. 여기서는 괄호는 전체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알파 값 꽂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과실 조사했는데 이어진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알파에서 미보상 비율이 가중치라고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적용한다는 거죠. 감귤이나 두릅이나 미보상은 무조건 한 번만 적용하는데 이미 적용이 안 된 알파 값은 가중치로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알파, 가로를 잘 봐야 돼. 또 가로의 위치. 그죠? 요것만 본다면 아마 두릅이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개정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이 부분은 나오고 난 뒤에 이론서를 딱 보면 제가 강의한 것이 왜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OD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귤에 있어서 특별한 건 뭐냐? 과실에서는 50%, 80%, 100% 정상 이렇게 봤지만 감귤은 30%는 생겼다. 몰라도 시험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있다는 정도만 알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30%, 50%, 80% 이렇게 하시고 핵심 사항은 그죠? 이렇게 등급 외일 때 너무 적거나 컸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50%를 피해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 0.5, 0.82 이런 문제되는 게 아니죠. 추라 등급 내 과실의 적용 피해 인정 개수는 30%, 50%, 80%, 100%. 철화 등급 외에도 30%, 50%, 80%, 100%. 요것이 똑같이 문제에 주어진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출하 등급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강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 조례를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수확기 잔존 비율, 이거 암기를 해야 되겠죠. 수확기 잔존 비율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수확기 잔존 비율에서 감귤도 요게 암기 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제가 정확하게 한 두세 번만 써보면 이것을 다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강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